국민의힘 지금 내부가 어수선합니다. 이 와중에 원내대표를 누가 해야 되나 이런 문제도 당면에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중진 모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중진위원 전부는 아니고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경험이 있는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저를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어려운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고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전에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오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중진회의에서는 원내대표로서는 권성동 의원님이 좋겠다. 지금 현재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즉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권성동 의원님이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물론 한 분 정도 이의를 표시하시긴 했지만 대부분 의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네. 중진회가 결정하시는 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한동훈 대표 표정에서 모든 분위기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란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국에 친윤의 상징인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를 한다고 이렇게 반문을 할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낙선을 했기 때문에 원내가 아니라서 표를 행사할 권한도 없고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참 답답하긴 합니다만 이런 비상한 시국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임을 했고 예. 그 빈 자리를 원내대표를 새롭게 뽑는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또 다시 하겠다라는 입장이면 우리 당은 정말 더 혼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초기에 체리따봉 사건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 체리따봉 사건은 결국 어떻게 연결이 됐습니까? 멀쩡한 이준석 당대표의 축출로 연결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사실은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어렵사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일관되게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저도 참 그 길에서 답답하게 계속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먹히진 않았고 그런데 그러한 체리따봉의 주인공이자 이준석 당대표 축출의 당사자였던 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 폭거라는 계엄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어수선하고 혼란한 시국에 이 당을 추스리는 원내대표에 나가겠다고 그분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권성동 의원님을 참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만 저는 우리 당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라도 권성동 대표를 반대하니 찬성한 이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친윤 의원들 이런 분들이야 대통령을 사수하고 지키려고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길을 가시라고 하고 당 대표는 지금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랑 민심에 부응하고자 하는 민심을 따르고자 하는 옳은 의원들이 있다면 또 그런 당협위원장이 있다면 그런 분들 중심으로라도 당을 새롭게 살 길을 찾아가야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주 중에 오늘 내일이라도 제2의 6.29 선언과 같은 저런 무모한 시도와 저런 무모한 친윤들의 저항에 대해서 단호하게 민심을 명분으로 해서 제압하는 저는 입장을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진 모임 몇 명이서 추대한다고 해서 원내대표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권성동 의원으로 거의 만장일치로 되는 분위기다 하는데 이거는 한동훈 대표 체제로 가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권성동 체제로 가겠다 이런 선언 아닙니까? 한동훈 제낀다. 한동훈 제낀다. 이런 거죠. 지금 어차피 정치 행위는 원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은 완전히 제낀다라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참 답답한 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중진회의에서 저런 당의 중요한 미래에 대한 결론을 냅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옛날 시대 때 중진들의 결정 그러면 이제 초재선들이 꼼짝 못하고 따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글쎄요. 저런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 초재선들이 따를까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불가능한 상상들을 이런 정도로 수습될 수 있겠다라는 불가능한 상상들을 저분들이 그냥 그야말로 여의도 내에 갇힌 좁은 시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엄에 반대했던 그런 의원들을 이렇게
상대로 18분이죠. 네. 그분들을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봤는데 사실 뭐 권성동 의원이 하는 게 이제 비판이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마땅한 대안도 없다는 게 또 국민의힘의 굉장히 고민거리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내대표는 일단 좀 선수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정활동 경험이나 이제 원내 협상력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예. 대부분 이제 3선 이상으로 이제 대부분 그 후보에 오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본회의장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되는 예. 저런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뭐 마땅하게 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충분히 그런 것들이 중요한 그 기준이 아니고 우리 당이 지금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의 국면에서 어떤 원내대표를 세워서 이 우리 당을 추스리고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새롭게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탄핵 국면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우리 당을 잘 배를 항해해 나가고 예. 이후에 만약에 대선 국민이 열린다고 한다면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당을 추스릴 것인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이렇게 물망에 오르는 것 자체가 우리 당으로서는 참 아쉽고 안타깝고 좀 자괴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